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찰 철학, 정치적 중립주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찰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여당 야당이 있을 때 여당이 집권당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는 그 정권 유지를 위해 가지고 공안 통치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중립을 경찰은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고도 좀 지난한 뭐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제가 만약에 이제 대통령인데 누군가를 갖다가 이제 성질을 시켜줍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경찰관 같은 경우에 모든 이 경찰 내부의 문제는 인사에서 시작해 가지고 인사로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경찰은 군대와 같은 계급적인 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피라미드형 계급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상관에게 절대 복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군대 문화가 우리 경찰에 오게 된 것은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그죠? 그 경찰이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뭐 대표적인 그거였죠. 이제 그 1960년 3.15 부정선거를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경찰이 투표함 바꿔치기, 그죠? 뭐 하여튼 굉장히 지금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1961년 1년 뒤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1961년 5월 16일 군부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죠? 5.16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럼 그럴 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믿을 건 군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인들을 제대를 시켜가지고 경찰로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경찰로 오는 이 수많은 군인 출신들이 군대식의 계급 구조를 그대로 경찰에게도 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경찰에게는 군대식 계급 구조 문화가 많이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치적 중립이 아직도 요원하다. 그죠? 그래서 방금처럼 경찰의 인사에서는 그 경찰은 군대와 같은 계급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성질을 시켜줬다. 그럼 평생의 은인이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 경찰이 그 어떤 집권당, 특히 여당의 그 하수인 역할을 과거에 많이 했고,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경찰은 이런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듭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경찰위원회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찰위원회는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탄생하게 되는데, 경찰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경찰위원회다. 그래서 이 경찰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되고, 경찰법 제6조에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국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봤을 때 도대체 그럼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궁금하게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중립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정권 유지를 위해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경찰권을 사용하지 마라. 경찰권을 남용하지 마라. 그럼 이 경찰권은 누굴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느냐? 국민을 위해서 사용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입니다. 비록 나를 임명해주고 나를 승진시켜줬지만 그건 사적인 관계고, 경찰권을 발동할 때는 이제 국민을 위해서 경찰권을 사용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찰 철학 정치적 중립주의에서 그 뭐 예를 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뭐 찰력 총경이라든지 그죠, 그런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출동을 해라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그죠, 여러 가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인권 존중주의가 있습니다. 인권 존중주의. 자, 인권 존중주의를 했을 때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권 보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것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인권보호라는 직무 규정이 우리 경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권보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찰의 의무가 됐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전에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정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인권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경찰 내부의 제도를 만들고, 그죠? 그리고 직무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유명무실하게 됐죠. 그죠? 내부 규정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이제 2015년에는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조금 재미가 있는 것이 소속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경찰청장 소속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경찰청이 있는데 이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하에 독립된 외청입니다. 자,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하에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경찰위원회고 하나는 경찰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을 하면 지방청장이 경찰청장 소속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방청장은 시도지사 소속입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경찰청은 집행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획 파트입니다. 그래서 11만 경찰관 중에서 가장 엘리트들이 그죠? 올라가 가지고 기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안 합니다. 즉 머리만 서는 기능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 소속 하에 뭐가 있냐면 지방청장과 그리고 치안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한민국 경찰을 만들 때 경찰권 즉 지방자치의 핵심은 뭐냐면 교육권하고 그리고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권을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것, 즉 이것이 자치경찰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이런 선진국,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을 보면 자치경찰을 도입할 때 핵심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치안을 잘 유지했느냐, 이게. 그래서 치안을 잘 유지한 이제 그 시도지사가 아니면 주지사가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이제 더 높은 뭐 대통령을 노린다든지 이래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뉴욕시장 같은 경우도 브레튼이 있는데 이 브레튼이 선거를 통해서 뽑혔습니다. 그런데 뉴욕의 범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줄리아나가 시장이 되는데 그때 브레튼이라는 그 아주 혁신가를 갖다가 뉴욕시 경찰청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뉴욕시의 범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줄리아나 시장이 다시 재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시도지사 소속 하에 지방청장이 있고 지방청장 소속 하에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지방자치의 핵심이 경찰권을 시도지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의 현실, 그죠? 국토가 협소하다는 점, 그 다음 재정상의 자립도의 문제, 이런 등등을 해가지고 원래 경찰권은 시도지사의 것이지만 방금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해가지고 이 지휘 감독은 경찰이 중앙에서 하겠다. 그렇게 나온 것이 지금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치경찰이 이제 도입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 바로 직속으로 지방청장이 소속된 것이 아니고 시도지사 소속 하에 지방청장과 치안행정협의회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경찰 경영주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경영주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 경찰법의 제정 목적에 보면 민주적인 관리 운영과 효율적인 임무 수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의 목적은 민주성과 효율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때 이때 효율성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는 능률성이 있고 즉 이피션시가 있고 하나는 효과성이 있습니다. 이펙티브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률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투입 대비 산출의 의무입니다. 효과성은 밖으로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투입 대비 목표 달성도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능률성이라는 것은 내부의 문제가 될 것이고 즉 내부적으로 경찰의 조직을 아주 최적화시킨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굉장히 경찰이 능률적으로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효과성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결과가 잘 드러날 때 그때 효과가 좋다. 효과가 높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찰 같은 경우에 순찰차를 투입했을 때 범죄 예방의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것을 이제 그 정책을 도입을 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순찰 비용이 나옵니다. 그죠? 1인 그 순찰차 한 대당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비용을 갖다가 계산하는 거, 그죠? 우리 해보자.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능률적으로 경찰 조직을 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찰차를 갖다가 쉴 틈 없이 잘 돌려가지고 국민의 체감치 한도가 굉장히 향상이 되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효과적인 정책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효율성이라고 했을 때는 productivity, 즉 생산성을 의미합니다. 효율성은. 그래서 능률성인 efficiency와 효과성인 effectiveness가 합쳐진 것이 효율성이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경찰의 윤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의 윤리라고 했을 때는 value와 behavior 그리고 ethics 이것이 있습니다. 자, value라는 것은 뭐냐면 내면적인 가치입니다. behaviorism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밖으로 드러난 태도, 행동을 얘기를 합니다. 밖으로. 그래서 내면적인 가치와 즉 내면적인 가치인 value와 가치관에도 하죠. behavior,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건전한 윤리관이 형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value는 좀 어렵기도 한데,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호텔에 갔습니다. 그럼 호텔 이제 그 도우맨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분 좀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젊은 그 연인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아주 뭐 한 몇 억짜리 슈퍼카를 타고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럴 때 그 도우맨 제가 고개를 숙이면서 아주 정정하게 어서 오십시오 손님 하면서 잘 안내를 해줍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럴 때 아주 태도는 훌륭하죠. 겉으로 드러난 태도는 훌륭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도우맨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야, 지 금수저가 왔구나. 저 친구는 부모 잘 만나갖고 이렇고 나는 이게 무엇인가. 참 한심하다. 난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그럴 때는 이 내면적인 가치와 겉으로 드러난 태도가 조화를 이루지 않는 거죠. 그럼 그 사람에게는 건전한 윤리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면적인 가치를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갖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기 혼자 묵묵하게 가는 것, 이것이 내면적인 가치다. 그래서 사실은 20살이 넘으면 즉 성인교육에서는 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포기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지금 제가 딱 한마디만 해버리면 여러분이 바로 반발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누군가를 좋아한다. 아니면 뭐 전임 대통령을 좋아한다. 전 여당을 좋아한다. 전 야당을 좋아한다. 이 한마디를 딱 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바로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저하고 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살이 넘었을 때는 이 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사실은 포기합니다. 즉 성인교육에서는 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안 합니다. 밖으로는 태도에 대한 교육만 합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해도 좋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해도 좋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태도는 우리가 시킨 대로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behavior, 그리고 ethics 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에서 얘기를 하면 미끄러운 경사이론, 작은 호의론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래서 작은 성의도 받으면 안 된다. 즉 경사는 뭐냐? 이게 작은 거라도 받는 순간에 그 경사대 위에 올라간 겁니다. 그 올라간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미끄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도 받게 되면 결국 큰 것도 받게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작은 성의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미끄러운 경사이론 혹은 작은 호의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찰에서 경찰 헌장, 그죠?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건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66년도에 경찰 유일헌장도 제정하고 91년도에 경찰 헌장, 그죠? 그리고 98년도 김대중 정부가 탄생하면서 경찰 서비스 헌장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모든 공무원에게 그 공무원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경찰도 98년도에 경찰 서비스 헌장을 제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